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죠.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이후 달라진 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모실 때 항상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지표가 다 안 좋을 때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정 지표에 따라서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시키긴 했지만 과연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 정부가 세 가지 조건을 냈었는데요. 첫 번째가 환자 발생이 3주 연속으로 안정화되었다, 감소되었다. 위중증 사망자의 발생도 전주 대비 17% 정도 감소되었고, 예. 의료 대응 역량인 그 4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도 68% 이상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네. 창고 진입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인 그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60%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특히 신규 변이인 BA.5의 감소와 중국발 입국자의 그 검역을 강함으로 해서 예. 해외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인이 이제 중국발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였는데 다행히도 괜찮았고 예.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을 때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 감염 취약 시설 이런 데를 제외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미 실내 마스크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카페나 식당 가실 때 보면 출입용으로 마스크를 쓰고, 네. 그다음 밖에나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는 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그랬었죠. 익숙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벌써 실내 마스크 미착용도 어느 정도는 시행하고 있던 셈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영향은 크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과정이 조금 적응 기간이 이미 사실상 묵시적으로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겨울 독감, 감기 유행은 이어지고 있고요. 불안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마스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마스크를 쓰심으로 인해서 독감이나 감기 환자도 기존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겨울철 독감을 예방하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하는 것이 향후 겨울을 지나기에는 건강한 겨울을 지내는데 아주 좋을 것이라 예. 저는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썼더니 예. 감기 환자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병의원을 하시는 우리 동료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굶어 죽겠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예.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그래요. 뜻이니까 네.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벗는 게 좋을 걸 이게 아니고 의무인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들인지 좀 정리해 보죠. 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권고와 의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권한다는 뜻이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데 의무는 규범에 의해서 부과되는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중교통, 병원, 약국,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예. 요즘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무조건 써야 요거는 된다는 의무고 것이고. 그 외에도 대부분 뭐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예.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제 그 말은 승강장에서 가급적 착용하면 좋겠다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트나 학교 유치원은 그 권고예요. 그런데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철역은 또 승강장 개념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단 말이죠. 예.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세부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이런 세부 기준은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런 의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방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트 내에서는 공고이라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 마트 앞 약국, 그러니까 약국 앞 복도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네.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도 하루 종일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같이 지내다가 통학버스를 타는 동안만 마스크를 쓰라.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상징적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이제 실용적 면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진자가 다시금 증가를 한다면 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가 코로나19의 여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변이, 특히 강력한 신규 변이가 생겨서 확산을 하거나 특히 이제 해외 상황이 심각해져서 국내로 유입해지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마스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저는 희망적인 좀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길 바랍니다. 자,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확진자 여전히 일주일 의무 격리입니다. 예. 이건 언제쯤 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속속 의무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홍콩,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은 벌써 격리가 없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도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일본과 싱가포르는 격리주일은 일주일 하지만 격리 중에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아마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단 조만간 아마 단축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조정인데 아예 이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되는 예. 시기가 올런지 그리고 일단은 정부가 5월 달이라고 뭐 전망을 했잖아요. 이때면은 이제 코로나 종식 물론 그 WHO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WHO는 최근에 지금 세계적 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여전히,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코로나는 존재하고 있고 계속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예.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거나 법정 전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내릴 때 이것이 가능한데요. 네. 2단계로 다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착용 공고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의무라더라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예. 결국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오랜 기간 우리와 같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안 써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권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이 좋다라고 권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신규 변이에 대한 우려가 늘 있습니다. 예, 지금 BA.5에서 또 다른 변이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지금은 그 가능성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지금 주시하는 것은 중국의 춘제, 중국 명절 설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그리고 변이가 발생할지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고비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 KMI와 저희 KBS 부산방송 전국이 시민들의 해양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해양 아카데미 시민 강좌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스쿠버 다이빙 안전 수칙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